네, 한국치과병원 김영재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임플란트하고 자연치 교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리가멘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아의 이 어떤 탄력이라든지 이동이 움직임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중심의 교합 접촉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방향이란 게 일단은 이제 중심이라는 개념이 어, 치아의 중심이냐 아니면은 어, 턱의 중심이냐, 그러니까 하악골의 중심이하고 어, 치아의 중심이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오클로메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걸 중국에 가서 봤는데 아마 제 걸 그대로 카피했나 봐요. 근데 이제 오클로메타에 핀이 있는데 그 핀 안에 스프링 핀이 또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판매한 사람도.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 고대가치 트레이싱을 하면은 결국 하악의 중심이가 나오죠. 그걸 이제 그 핀을 아치 트레이싱 했던 핀을 스프링 핀으로 바꿔서 그 중심에 그러니까 판에 이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중심에 물게 되면은 스프링 핀이라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어디선가 치아가 먼저 닿는 부위가 생기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악골의 중심, 하악골의 중심이야 치아의 중심의 디스크레판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은 이제 중심이 교합이란 것은 그동안은 CR이니 CO니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지금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TMJ가 즉 이 프라임 팩터고 치아 교합은 TMJ에 맞춰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마 넷솔로지가 시작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제 그런 개념을 유지해 왔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TMJ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넷솔로지 수사도 처음에는 O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피지올로지 포지션에서 그 다음에 CR로 갔다가 다시 CP 센트릭 포지션으로 이제 갔는데 결국 예전에 CO로 다시 복귀한 개념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TMJ의 중심에는 특히 하악골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바뀌었고 그게 유지가 안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TMJ 쪽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나마 치아의 교합을 중심의 교합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그 부분을 이제 그 전에 이제 TMJ로 설명했던 게 이제 혼합이 돼서 헷갈리니까 아마 구분이 안 돼서 결국 교합 조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MJ보다는 치아 접촉에 의한 그러니까 즉 최대 교도 감압이죠. 최대 교도 감압비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걸 어떻게 맞추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교합 접촉을 말하자면은 이 홀딩 커습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홀딩 커습 하면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 펑셔널 커습이라 하지 않고 홀딩 커습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홀딩 커습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홀딩 커습이란 것은 보시면은 어, 상하계 링갈 커습은 하악의 교합면에서 이렇게 홀딩 그러니까 잡혀져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죠. 내사면과 외사면이 대합하는 교합면에 의해서 이렇게 잡힌 상황이고 하악의 버칼도 마찬가지로
상하게 교환면에 의해서 잡혀 있는 상태죠. 그걸 이제 홀딩이라고 부르고, 이 상하계 버클 같은 경우는 한쪽은 잡혀있지 않고 오픈되어 상태고, 하하계 링갈도 마찬가지죠. 링갈 쪽이 이 교환면하고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계 버클 커습과 하하계 링갈 커습은 non 홀딩이라고 부르고, 상하계 링갈 커습과 하하계 버클 커습은 홀딩 커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이게 이제 결국 마주보는 대합치가 서로 홀딩하고 있는 구조가 사실 상하과 하악 치아를 이렇게 인터락킹 구조로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 자체를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 항시 그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홀딩 커습이 상악 홀딩 커습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인터락킹 되는 그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 교도 감압을 형성하는 중심의 교합의 중심이 치아 접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 중심의 교합에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는 거죠. 프린시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계속 치아를 사용함에 따라 이제 치아가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물론 이제 이 교합할 때 보시면은 이 상악 하악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 저작을 할 때는 실제로는 치아끼리 닿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저녁에 물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꽉 문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침 삼킬 때도 계속 이가 다 닿아서 스왈로잉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이제 치아끼리 닿게 되면은 치아가 이제 마모되고, 그 마모의 양상이 홀링커습은 결국에는 이제 내삼면과 외삼면이 다 닿게 되고, 너놀딩은 내삼면만 닿게 되죠. 그 마찬가지죠. 홀딩커습은 내삼면과 외삼면이 다 닿게 되고, 너놀딩 커습은 외삼면은 괜찮고 내삼면은 닿게 돼서 실제로 이제 이런 N자 형태의 어떤 치아의 형태가 이렇게 S자로 바뀌는 상황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홀딩은 이 내삼면, 외삼면이 다 닿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악이 링갈이 뼈조각이 튀어나오고 상악은 보컬이 뼈조각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홀딩 커습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수직적으로. 그러고 나서 결국 따져보시면은 버티컬 디멘전이 이제 감소하고 실제로는 이제 면적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뒤쪽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해보시면은 트라이포드집이다, 뭐 센트릭 치아 접촉이 중심이 치아 접촉 트라이포드집이다, 아니면 면으로 접촉한다, 서페스 컨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미한 개념이죠.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이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는 트라이포드즘이 우선하고요. 치아에 마모가 발생하면은 트라이포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모를 도입해서 보시면은 뭐 사실 치아의 형태나 지금 제가 하는 보철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아시는 선생님이 이제 문의를 주신 건 뭐냐면은 상악만 덴처를 하고 하악은 자인치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한 장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플리밸런스 오클전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웨어가 발생하면은 이 홀딩 커습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합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웨어에 맞춰서 이 삭제를 해서 마모된 면을 그대로 맞추지 않으면은 센트릭도 맞추기 어렵고 익센트릭도 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화면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으면 울퉁불퉁 할 거 아니에요. 대합치가 빠지면서 이제 뭐 정출된 치아도 있을 것이고, 뭐 원래부터 배열이 안 좋은 치아도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교합 평면 자체에서 우리가 그 프리밸런스 오클제를 맞춰야 하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합체가 덴처했을 때, 아니면은 오버덴처라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 폼마우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대합체가 이렇게 마모된 형태로 존재한다면은 이 마모 형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합체를 덴처로 하고 아래치 자연치는 놔둔다면은 결국에는 덴처 치아를 요렇게 셀렉티브 그라인딩을 해서 대합치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치아가 서로 인터로킹 돼서 결합돼서 치아가 홀딩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치아의 뿌리는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뼈에 박혀 있는 거죠. 앞골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 치아의 홀딩이 이 하악골을 홀딩하는, 그러니까 맨디블라 홀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시면은 A, B, C 컨택으로도 보고 A 컨택, B 컨택, C 컨택으로 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전치는 이 홀딩이 안 되는 구조이죠. 그러니까는 맨디블 홀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는 사면이 미끄러지는 거고, 굳히만, 그러니까 홀딩 커습이 있는 굳히만 결국에는 최대 교도 감압 때, 그러니까 중심이 교합 접촉이 이제 발생해야지만이 서로 치아의 인터락팅 구조로 상악과 하악 치아를 홀딩하고 있고, 그게 결국 맨디블 홀딩이 되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악 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죠. 홀딩은 유지가 됐고, 넌홀딩이 퇴가 돼서 싱글룸이 된 거고, 상악 전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홀딩이 퇴화되고, 넌홀딩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싱글룸 자체가 상악은 홀딩 커습이 퇴화된 거라고 볼 수 있고, 하악은 싱글룸 자체가 넌 홀딩 커습이 퇴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이런 해석이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뭐 제 개념이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논문이라든지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는 없는 거지만은 이건 이제 그 수리 철학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오메트리라든지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로 보면은 형태로 보면은 아 그렇게 보인다 이게 이제 제 의견이고, 또 이렇게 보지 않고는 이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왜 최대 교도 감압비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보시면은 하악골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TMJ는 사실은 이제 리가멘트가 잡고 있는 거고, 가운데 이제 디스크가 있고 상하가 상하로 디스크에서 나눠지면서 시노비얼 싹이 있고 그 안에 시노비얼 플루드가 있는 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버퍼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관절에는 그 무릎 관절이나 다 모든 관절이 이렇게 뽑히면 뽑히고 뭐 이렇게 이 눌러보시면은 그 버퍼 스페이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TMG로 하악 위치를 특정한다. 특정한 위치에 홀딩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저작권들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마스터라든지 템포라이스라든지 이렇게 인터널 테로고이드, 익스터널 테리고이드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 하악을 이 중력에 반대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중력근이라고 이걸 불러요. 그래서 중력에 반해서 이제 이게 턱을 잡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하악 위치가 결국에는 근육에 의해서 이제 그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턱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치 그네를 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을 보시면은 서스펜디드 맨디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우리가 턱걸이 할 때 이렇게 매달리듯이 매달려 있는
하악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이 최대 교도 감압으로 이렇게 유도되는 것은 근처까지는 근육이 하지만은 결국에는 치아의 홀딩 커습이나 사면들이 만나게 되면은 결국 최종 위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하 홀딩 커습이 인터락팅 되는 구조로 이제 이 구조가 완성되면서 하악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하악 운동의 시작점이자 하악 운동의 최종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제 특히 마음대로 움직이는 공간상에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지만은 침을 삼키려 드시면은 하악이 자기 위치로 와야 돼. 오고 난 다음에 턱이 뒤로 당겨지면서 리트루시브 가이던스가 걸리면서 침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철적인 치료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임플란트 심고 뭐 어떻든 이제 틀리도 하고 뭐 어쨌든 이 치아 교합을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턱의 위치가 계속 이제 변형되죠. 그래서 이제 마루크루즈 환자들 보시면은 턱도 다 휘어 있고 TMJ도 뭐 그 아마 양쪽이 짝짝인 경우도 있고 뭐 막실라뿐만 아니라 안면골 또 안아골 하다못해 스컬도 이 찌그러진 환자들 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뭐 어떻든 턱의 운동이 관련된 게 머리하고 뭐 이런 그 상악골과 안면골에 다 이 힘을 주고받고 있는 거고 교합이 되면은 이 교합력을 코 주위나 눈 주위나 스컬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분산시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적인 교합력이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안면 비대칭, 뭐, 그러니까 처음에 앞골 비대칭 시작했죠. 상악골이나 하악골이 비대칭되고, 안면 비대칭, 그 다음에 스크랩 비대칭,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비대칭까지 파급되는 어떤 악순환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교합의 중요성을 조금 인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최대 교도 감압이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성장 발육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전신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전신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파급되는 그런 건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 보시면은 이제 맨디블러 홀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어렵고도 이렇게 교정 치료나 이런 풀마스 리프트 하면은 가치 있는 치료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이 스컬이나 페시알 본 앞볼 대칭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치아 대칭을 이제 맞추는데 결국에 이제 틀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견인력을 이제 스컬에 준다고 이렇게 뭐 안면골을 당긴다든지 막실라를 당긴다든지 그런 이제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스컬 자체가 틀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스컬 베이스도 막 틀어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치료가 돼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기 치료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 교환기라든지 그때 정도에서 치료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TMJ가 완성이 안 됐을 때 그럴 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TMJ 타겟 대칭도 맞출 수 있고 TMJ 대칭도 맞출 수 있어서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홀딩 커습이 마모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 드리는데 이런 거죠. 마모가 발생하잖아요. 그 나이에 따라서 마모는 이제 증가하는 건데 결국 마모는 증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구치계가 감소하고 교도 경사도 감소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죠. 크레스트 같은 경우는 전치 마모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치계가
이렇게 더 많이 되고 구치 경사도 더 뾰족하게 마모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를 이야기 드린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모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사실 씹는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과 효율이 증가한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작 면적이 그러니까 치아 저촉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실 그 뿌리에 리가멘트하고 그러니까 치주 조직이 결국 그 치아를 서포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합 하중이 교합 지지보다 더 증가하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 치주 조직이 파괴되는 이런 그 파괴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기능과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치주 파괴도 증가한다는 아이러니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 어떤 치료의 판단,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뭐 이게 치료 후 환자들이 이제 예, 이렇게 느끼는 그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게에서 그런 어, 괴리감을 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아 접촉을 줄이면은 사실은 임플란트나 자연치는 오래 가지만은 기능과 효율이 떨어지고 또 면적을 넓히면은 기능과 효율은 증가하지만은 치주 파괴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우리가 이제 끼어서 환자들하고 이제 좀 그 불편한 관계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와서 뭐 보철 한쪽으로는 전혀 씹어지지 않고 먹지도 못했다. 한 번도 못 씹어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손가락은 따로 움직이지만은 턱은 하나잖아요. 오른쪽으로 씹어도 왼쪽으로 씹히죠. 예, 보시면은 왼쪽으로 씹어도 오른쪽으로 씹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턱이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건 조금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부드러운 음식이나 중간 단계의 어떤 음식의 성상들은 양쪽으로 다 씹어 먹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느 한쪽이 더 잘 씹히면 그쪽으로 줄 저착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어, 자기는 오른쪽으로 먹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죠, 사실은. 그 환자도 알고 있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오면은, 그 다음에 할 말이 많이 없죠. 그래서 좀 곤란해서, 좀, 이거 설명해드려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오른손하고 왼손잡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이 어느 쪽, 한쪽이 저장력이 세서, 이제 그쪽으로 씹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해를 하면서도 끝까지 안 좋게 하고 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외화가 되면은 이제 그 윌슨 커브가 사실은 이렇게 있잖아요. 노말 윌슨 커브가. 그러니까 버칼이 링갈보다 좀 버칼로 이제 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윌슨 커브가 있는데 이제 마모가 진행되면은 홀딩이 이제 마모가 되는 거잖아요. 넌홀딩 뇌삼이 마모가 되지만은 홀딩이 수식적으로 이제 그 마모가 되니까 결국 프레드리스로 바뀌고 이제 그게 계속 진행되면은 리버스 윌슨으로 이제 이렇게 그 윌슨 커브가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버티컬 디멘전이 이제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어, 턱이 오버크루즈 되는 거죠. 그럼 전치가 닿죠. 그렇죠. 전치가 닿죠. 오버크루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크루즈가 됐는데 이제 전치가 닿아요.
그리고 이제 리트러시브 가이던스가 이 홀딩 커스필이 뒤로 걸리는 거거든요. 이 리트러시브 가이던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턱이 후방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TMD가 생겨서 많이 보세요. 그러 보면은 버티컬 디멘전이 없어지고 턱이 후방으로 후퇴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우리는 이제 교정을 하거나 교정하고 이 크라운을 씌운 쪽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의외로 또 하겠다고 동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만큼 이제 치료에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도 있고,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선생님이, 저 공부하신 선생님이 상학은 풀덴처를 하고 싶은데, 하학은 자이언츠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크라운을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어보시면은, 결국 이 인공치를 그 상학의 트리에 들어가는 인공치를 이제 요렇게 화학의 마모멘에 맞춰서 잘 이제 셀렉트 그라인딩 해야죠. 왜냐면은 아래는 이제 마모됐는데 위에 정상 그 치아 형태를 놓으면은 맞출 수가 없잖아요, 상적으로. 그러니까 위에하고 아래는 상보적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Q&A 같이 이게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걸 홀딩 컨셉을 인터락킹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합치가 이렇게 마모가 돼서 테이블이 밋밋한데 홀딩이 걸릴 수도 없고 실제로는 그리고 정상 형태의 치아를 비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제 깎아서 마모면을 대합치하고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CO가 맞을 거고 전치부가 좀 높지 않게 오버바이트를 좀 줄여주시면은 결국에는 구치 가이드로 전치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아슬아슬하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아래 치아를 크라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마다 좀 달리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사이지탈 플랜스를 봤을 때, 사이지탈 플랜스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그 사실 우리가 치아를 이렇게 다물면은 보통 전치가 닿고 미끌린 다음에 그 다음 구치가 닿거든요. 아니면 뒤로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 뒤로 물면은 구치 디스탈 쪽, 상하게 메지알 쪽과 하하게 디스탈 3회에 닿아서 미끄러진 다음에 메지알이 닿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먼저 닿는 부위를 스타퍼라고 하고 미끄러져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밸런싱을 이룬 것을 밸런싱을 이뤄서 이렇게 인터락팅 구조, 그러니까 홀딩커스 인터락팅 구조가 완성되는 치아 접촉을 이퀄라이저라고. 그러니까 카운터 밸런싱 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쪽이 먼저 닿고 그다음에 밸런싱이 딱 걸리면은 이제 균형을 이뤄서 이 하악 운동이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닿는 것을 스타프라고 하고 나중에 미끌려서 닿는 것을 이퀄라이저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섹셔널로 봤을 때는 A, B, C 컨택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면은 A 근처에서 스타프가 이루어져서 쭉 미끌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B 컨택은 이제 이퀄라이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3차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차원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쪽을 물러도 사방을,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먼저 닿는 부위를 스타퍼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미끌림이 정지하는 치아 접촉을 이퀄라이저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홀딩커스 인터락팅 구조가 되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 그걸 인지를 못했을 뿐이죠. 왜? 설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한 것들 쭉 이렇게 논문을 보거나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결국 홀딩 컨셉이 결국 하악의 맨디블 홀딩이 될 수 있게끔 상하 인터락팅 그 홀딩 인터락팅 구조가 딱 이루어져서 치아의 홀딩이 이 하악골 맨디블러 홀딩에 이어지는 하악 운동의 어떤 최종 도착지이자 시작점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맨디블러 홀딩이 일어난 것을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최대 교두 감압이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중심이 치아 접촉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에서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그 홀딩 컨셉 인터락팅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도해나 아니면은 이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스타프 이코라이저라든지 뭐 아주 그 TMJ가 어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책이나 뭐 이렇게 많은 논문에서 기술을 하니까 오히려 말에 의해서 현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이런 그 기초적인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하악골 안정을 시키는데 이런 스타프 이퀄라이저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밸런싱 프리미처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먼저 닿는 부위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레버 액션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악이 불안정해진 어떤 결과를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 그 오늘에서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음에 레버 액션을 강의하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게 그 턱이 유지가 되려면은 네 군데 정도가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구치, 소구치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어떤 스퀘어 폼으로 그래서 이렇게 닿아야 되고 이게 하나라도 안 닿게 되면 이제 까딱거리면은 클래스 원 레버 걸리죠. 그래서 이제 레버 액션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아날리시스를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가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 스퀘어란 말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따왔냐면은 결국 따져 보시면은 전치는 중심이 교합 쪽에서는 닿지 않게 되죠. 구치만 닿게 되는데 이 네 개의 어떤 면적들이 죄송합니다. 사각형 형태의 면적으로 이제 닿게 어떤 그 서포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홀딩 켜스길이 이제 그 인터락팅 된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TMJ하고도 해도 이렇게 사각형 구조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그 어렸을 때 이사 다니면은 장롱을 갖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이제 간단한 장들 그 TV장이라든 TV 올려놓은 장들 이렇게 갖고 다니 보시면은 다리가 다 네 개가 있죠. 안정적인 것은. 그렇죠? 다리가 네 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리를 네 개를 정확히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바닥이 수평 완전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은 네 개 다리를 이제 못 맞추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죠. 네 개 다리가 동일한 길이었을 때 딱 맞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사 간 후에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그 종이를 이렇게 여러 번 접어가지고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뜨는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네모를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트라이포디즘을 너무 많이 배웠죠. 그래서 트라이포디즘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이포디즘은 바닥이 불안정한 경우에 결국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떤 그 안정을 이룬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균형은 이렇게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는 대부분 뭐 어떻게 되죠? 그
집 같은 경우도 기둥이 4개 기준으로 사각형이고 거의 모든 건축물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각형 기본을 이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에 면적도 높고 삼각형은 안쪽에 면적이 없는 거죠. 좁은 거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다각형 중에서 가장 내부 면적이 적은 게 삼각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은 그냥 그 어떤 발 구조가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쓰지 실제로 이제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젊었을 때로 표현했죠. 이제 그 디자인을 좋아해서 발이 3개짜리 의자를 좀 사봤어요. 그렇더만은 이게 이렇게 밀면 계속 넘어져 가지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의자도 다리가 4개고 집도 사각형이고 어떻게 보면 사각형 구조를 왜 쓰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어 이렇게 사각형 구조가 안정적인 이해가 됐는데 올스퀘어는 이제 어떻게 말이 되냐면은 우리 골프 치지 않습니까? 골프 치면은 이제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두 사람씩 치고 업다운을 해서 이제 이렇게 타수를 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타가 되면은 올스퀘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 표현이 결국에는 균형을 이뤘다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올스퀘어라는 말을 써서 저도 이런 컨셉을 가지고 턱의 어떤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올스퀘어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하면 사각형 구조의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올스퀘어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올스퀘어가 이루어져야지 턱의 위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 올스퀘어를 이루는 게 홀딩 커스웨이 인터락킹 구조고 그리고 이럴 때 치아가 접촉하는 것을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치아 접촉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뭐 여기 무슨 그 링갈것으면 무슨 사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전부 다. 근데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뒤집어지죠. 예, 크로스 발생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절대적인 위치로 외웠던 것들은 다 쓸모없이 바뀌고 새로 외워야죠. 그러니까 계속 외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넷솔로지에서 나온 걸 이제 미움, 리업, 취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걸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무슨 커스, 무슨 사면, 어디 사면, 어느 쪽 사면, 뭐 그런 식으로 외우다 한 10번 이상을 정독을 하고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교합조정에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한 10번 이상을 반복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홀딩 커습을 이제 기준으로 인터락팅 구조가 올 스퀘어를 이루는 어떤 치아 접촉을 저는 중심 치아 접촉이라고 이제 부르고 최대 궤도 감압이죠. 이게 맨디블라 홀딩이 돼서 하악부를 안정시키고 어떻게 보면 TMJ 쪽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턱이 막 사방을 움직이면 TMJ가 이제 결국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이제 외화가 돼서 그 최대 궤도 감압이가 사실은 이제 TMJ 문제를 발생시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거죠. 치아를 다 삭제해서 하악골 위치를 새로 정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피지컬 레스트라든지 뭐 어떻게 좀 유리한 조건에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하악을 유도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철적 치료라든지 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최대 교도 감압비를 만들어주면은 그 올스케어하고 TMJ가 이제 밸런스를 이루죠. 치아의 최대 교도 감압이하고 TMJ하고 맨디블 홀딩의 개념으로 이제 서로 밸런스를 이루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TMD 치료고, 그 다음에 교합 치료고, 그게 교정이고, 그게 풀마우스 리해비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디가 치료해서 하악 운동을 기록한 다음에 어쨌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버티컬 디멘전도 이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하악의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 위치에 뭐 크라운을 다 씌우시면은 치아 수복을 다 하거나 임플란트를 다 심어서 도출하면은 이제 풀마우스 리프테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 위치에 풀덴치를 하면은 풀덴치 치료가 되는 거고, 그 위치로 교정을 하면은 이제 교정 치료가 되는 거죠. 그 교정 자체가 풀마우스 리프테이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움직인다. 그건 결국 어떻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악의 위치가 바뀐다. 이거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어떤 교정과 선생님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그때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이 하악골 위치를 그대로 두고 치아만 자기 원하는 데서 다 움직여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발치 교정이 있거든요. 발치하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턱의 위치는 바뀌거든요. 치아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턱의 위치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의아했어요. 그때도 뭐 근데 뭐 제가 실력이 떨어지니까 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아 그러신갑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도 지금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왜 갖나. 결국 이제 턱은 계속 움직일 거고 또 새로운 최대 궤도 감압비가 그나마 TMJ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면은 불리한 위치에 하악골 위치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컴플레인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안 좋은 조건이면은 TMD로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 발치 교정하고 좀 심각해지신 분 많아가지고 좀 찾아오죠 계속.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할 말은 없고 비발치로 다시 돌려서 임플란트 심는다든지 이렇게도 좀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자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좀 이해를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또 그 예전에 전신교 하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리모버 프라이스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올서 PD가 프라이스죠.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하면은 턱 위치가 다 바뀌잖아요. 이는 하나도 안 맞게 되죠. 그러면 이제 턱이 편한 쪽으로 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치료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이 교합을 못 맞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하고 자꾸 이제 그 싸우게 되고 이게 이제 서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모르겠어요.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나 생각도 들었고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웃겼던 건 이제 로스 테크닉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로스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CR로 턱을 이미 보낸 다음에 그 턱에다가 치아를 맞추겠다고 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서저리를 많이 하죠. 올수는 서저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건데 스프린트 써가지고 CR로 자꾸 이제 턱 위치를 이제 바꿔서 거기에 이제 치아를 배열하겠다는 거죠. 그 이제 결국 넷솔로지죠. 왜냐면은 CR로 그 턱 위치 가이드, 그러니까 원핸드 테크닉, 뭐 투핸드 테크닉에서 뭐 발가락에도 힘도 빼고 누워가지고 그 가이드하고 아니면 앉아서 가이드 해가지고 CR로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아를 다 깎아서 거기에 맞췄던 거죠. 근데 그게 다 실패해가지고 넷솔로지도 이제 풀마우스가 안 된다고 풀마우스 리해비테이션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결국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은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웃긴 거죠. 왜냐하면 CR이라는 것은 TMJ의 최후방 위치인데 거기에다 밀어넣어가지고 맞추겠다. 조금 논리 안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의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 그러니까 생리적이나 기능적으로 끝나지 않은 어떤 이론들은 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넷솔로지도 학회도 다 없어졌고 안 믿는 거죠. 그 책에는 나와 있고
대학에서는 가르칠 게 없었었는데 넷솔루지를 가르치지만은 뭐 학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 뭐 유령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나머지 이제 그 넷솔루지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우리 반 귀신 같아요. 유령 같은 존재들이죠. 왜냐하면은 넷솔루지의 어떤 권위를 막 앞세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체가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고 이제 뭐 막말로 이제 좀 심하게 좀 그 뭐 오스트리아 슬라비책이라는 그 선생님도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치아가 유일한 각도가 있대요. 그 각도를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시큐켄셀 오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각도가 이 다 치아마다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리적이고 기능적인 교합이 얼마든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판단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잘 몰라서 스트라이프책의 교합 그 시퀀스를 그냥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들었던 내용들이나 논문상에는 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자정 올스퀘어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트라이포디즘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트라이포디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요 최후방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 TMJ하고 교합의 올스퀘어도 깨지고 교합 자체의 올스퀘어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렇게 시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치아 서포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버티컬 디멘전이 다 없어지고 물론 대합치도 정출되지만 이제 TMJ가 이제 마모되는 거죠. 왜냐면 치아 서포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설명할 때 그 제이대 구치를 이제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많이 얘기를 해요. 6번까지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대합치가 생각해보세요. 7번 있는데 아래 7번이 없는데 이걸 수복을 않고 6번까지 충분하다 말하는 것 자체는 뭔가 좀 그 궁색하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못한다가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마음 아플까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못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치아 한쪽이 없으면은 하나라도 없으면은 대합치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두 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7번 치아가 없잖아요. 그러면 TMJ 망가집니다. 거의 많이 봤어요. 서포트가 없잖아요. TMJ에서 가장 가까운 치아가 그 제2대구치인데 제2대구치 하나 빠졌어요. 물론 두 개 다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빠졌는데 그 수박을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도 웃기고 뭐 최근에 임플란트 이렇게 해온 것들을 보면은 6번까지만 심는 케이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쇼튼드 덴탈 아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치 구조를 길면은 그 하중 많이 봤기 때문에 작게 하자는 거죠. 작게. 7번 심어도 좀 메잘로 이제 그 치우쳐 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6번, 7번, 6번도 땡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6번, 7번 땡겨가지고 뭐 뒤쪽을 다 이렇게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TMJ에 무조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올스케어가 작아지는 거죠. 면적이. 올스케어가 큰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예. 왜냐면 혀 공간도 충분하고 숨 쉴 공간도 충분하고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자꾸 왜 그런 쪽으로 흘린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제2대구치가 필요 없다. 수복할 필요 없다 이러면은 제2대구치 다 뽑아버렸지 뭐 그걸 왜 보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놀성이 없고 뭐 그래서 2080인가요? 80세까지 20개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 필요 충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필요를 이제 저작의 어떤 필요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은 충분하다고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 어쨌든 중심이 최대 교도 감압이, 그러니까 중심이 치아 접촉은 올 스케일로 이루어야 되고, 그게 맨디블 홀딩이 돼야지만이 TMD나 뭐 턱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 모르겠어요. 그 당연한 문제죠. 뭐 답이 그런 정답도 웃긴 얘기죠, 사실은. 당연한 문제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데 자꾸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뭐 지름길을 가신다는 분들이 있고 뭐 자기의 어떤 지식을 과시하고자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새로 배우시는 젊은 선생님한테 그런 잘못된 지식들을 전달하거나 주입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더 어려워지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렇다 하고 또 환자들은 이제 계속 아프고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어, 원장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일이 훨씬 더 어려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려봤어요. 네,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링괄 커스피에 무슨 사면은 어떻게 매주 링괄 스토 링괄 하다 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막 그 말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홀딩 커스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홀딩이 되고 여기에 요로 되고 또 반대로 아래쪽은 위로 가서 서로 홀딩이 인터락팅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입안을 보고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순한 어떤 결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잊어먹을 수 없어요. 예. 그 글자로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3차원적 구조를 글자로 설명하는 순간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제일 어렵던 게 뭐냐면은 뭐 사이지탈 플랜상에서 프론탈 플랜상에서 코로나 플랜상에서 이걸 나눠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져요, 일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제일 많이 배웠던 이제 교정에서 세팔로메트릭 아날리시스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공률이 그러니까 진단의 그 어떤 정확률이 7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진단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발치냐 비발치냐 구별하지 사실은 다른 가치는 별로 없죠. 왜냐면은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수술하거나 아니면 성장 발육할 수 있는 그 올소피드 어플라이언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페이셜 마스크나 람파나 이런 걸 쓰게 되잖아요. 클래스 2는 턱을 빼야 하잖아요. 상악을 그 성장 억제하는 장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하악을 끄집어내서 성장을 유도해 놓는 방법은 있어도 하악을 성장 억제를 한다? 조금 어렵고 아까 람파라든지 페이스 마스크는 상악을 끄집어내서 성장 발육을 유도하는 거지만은 하악을 성장 억제하는 방법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데 그러니까 이제 열성장 쪽을 이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과성장 쪽을 성장을 또 줄여야 하잖아요. 그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칭컵이라는 그 턱에다 이렇게 밀어서 머리에 쓰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했었고 지금도 아마 그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 논문상에 보면은 성장의 방향을 바꾸지만은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은 없다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밀었더만 성장이 아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마이트가 돼가지고 층컵 쓴 사람들 아니면 TMJ가 너무 막 마모되거나 TMD 문제가 생겨가지고 층컵은 의미 없다로 이제 끝난 상황이고 이제 페이셜 마스크나 아니면 람파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착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고 내부에서 이제 밀어내서 하는 방식이 이제 올스피드 어플라이언스죠. 그래서 내면에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마르페나 그 상하 이스펜장 고정장치 있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뭐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열성장을 이렇게 이게 성장을 유도하는 그, 그러니까 이 성장 발육이 이제 열성장을 이렇게 좀 유도하는 방식이 있지만은 과성장을 줄인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소근 서지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강조한 그 스타디 그룹들은 올소근 서지를 하는 게 무슨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오만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 오만입니다. 오만.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그 후학들한테 잘못된 방법을 이제 주입하는 거고 그게 이제 본인 어떤 그 어떤 지적인 행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좀 지나면.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옆에서 보기에는. 근데 그분들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입안의 치아교합은 무시를 해요.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다고 하기도 하고 언급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턱을 움직였던 뺐던 성장을 이렇게 시켰던 뭐 그 성장을 억제를 했던 간에 어떻든 간에 뭐 어떤 걸 했던 간에 결국에는 턱이 유지가 되잖아요. 상하하의 위치가 결정됐듯이 그것 자체는 턱의 유지, 맨디블러 홀딩이라든지 막실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치아의 위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치아가 서로 이 인터락킹 구조로 홀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는 유지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수학적 모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페리칼한 스타디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오메트리고 그게 이제 건축하고 비슷한 거고 토목공사도 그 비슷한 거예요, 다. 그다음에 이제 뭐 힘을 줘서 그 뼈를 이제 열성장된 뼈를 이제 그 자극시켜서 위치를 바꾸겠다는 것 자체도 따져보시면은 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새 RP인가요? 그 레피드 팔라트 립션 이제 막 유행하고 있는데 따져보시면은 상악을 벌렸어요. 하악은 어떻게 벌릴 수 있나요? 상악이 다 이 그 콜랩스된 케이스는 말이 안 맞죠? 아치 디스크레판스가 더 생겨요. 하악도 벌려야죠. 근데 이제 하악은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상악 장치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제 반쪽짜리 지식이 돼 버리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듣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고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이제 예, 전파하고자 하는 얘기지만은 결국 이제 치아 교합이 없다 보니까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다 효과가 있어요. 주장하시는 어떤 그 장치라든지 그런 치료가 다 효과가 있지만은 결국 턱의 위치라든지 그 턱의 위치가 치아의 접촉에 의해서 올스케어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런 개념을 조금 이렇게 더 가져가시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고 가치 있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이걸 분해를 좀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악은 이제 파란색이고 상하 홀딩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지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교합지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상하과 하악 홀딩을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위아래 상하과 하악의 교합지 색이 위아래가 달라서 결국에는 이제 어, 이제 상악은 파란색으로 찍을 수 있고 하악도 빨간색으로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르게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죠. 왜냐면 그 어느 게 홀딩인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예, 그 찾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하악 홀딩이 붙이던데 상악 홀딩은
이렇게 했는데 교합지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이게 홀딩 하악이 홀딩이죠. 예. 그 보면은 이렇게 소구치 하나 있고 대구치는 3개, 3개에서 몇 개죠? 14개죠? 예. 그죠? 6개. 죄송합니다. 6개, 7, 8개, 9, 10, 11, 12, 13, 14개 맞습니다. 상악은 구치에 2개씩 있고요. 그다음에 소구치에 또 하나씩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홀딩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교도 가마비가 올 스퀘어를 이루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상하 홀딩이 인터락팅 돼서 스테이블해져야죠. 그래서 결국 따져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 입체를 평면을 본 거지만은 이 그림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머릿속에서 입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14개의 어떤 그 홀딩 구조가 딱 인터락팅 되니까 양쪽 하면 몇 개죠? 28개잖아요. 그 치아 개수가 똑같죠. 한쪽 아치가 14개고 위아래 하면 28개잖아요. 희한해.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우연에 있지겠지만은 좀 외우기 쉬워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죠? 트라이포디즘으로 되면은 하악 6번 치아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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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여기는 이제 뭐 따져보시면 하나 그러면은 15개에서 2개 빼니까 결국에는 이제 13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하악 구치에 12개에서 13개 정도의 교합 조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네솔루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구조인지 모르니까 대부분 이제 좀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구치는 이제 단순하잖아요, 사실은. 세 개, 세 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조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그 무슨 교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입안 딱 보시면은 홀딩 커스비 인터락팅 구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찍히더라. 그게 이제 머릿속 이미지로서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그 많은 걸 외워서 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많은 걸 외웠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렇게 거의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의학도 배우고 있는데 의학도 결국에는 외우지만은 나중에 습관으로 이렇게 정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생각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습관으로.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셔야 하는데 어쨌든 외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해하고 계속 듣고 말하고가 중요했던 것 같고 마찬가지죠. 교합을 어떻게 잘 자기가 정리할까는 환자 케이스를 보고 이해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을 계속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습관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요 이미지를 또 이렇게 바꿔보죠. 이렇게 면접적으로 마모가 일어났어요. 아까 그러면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화학 구치에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 둘, 3개 찍힌가? 뭐 2개나 3개 뭐 이렇게 찍히는 정도로 아마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뭐 12개, 13개가 찍혀야 한다는데 뭐 3개, 요거 또 2개가 이제 뭉개졌죠. 하나로 됐죠. 또 더 뭉개지면 이게 하나로 돼요. 아니면 이쪽으로 하나가 되든지 뭐 그래서 보면은 한 2, 3개밖에 안 찍혔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맞춰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런 면접촉이 따져보시면은, 결국 따져보시면은 3개짜리가 뭉쳐있는 거고, 요게 이제 하나짜리도 내 사면, 얘 사면, 그 다음에 메자일과 디지털 사면 이제 같이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홀딩 구조가 생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마모가 돼도. 물론 이제 마모가 안 된 것보다도 홀딩의 어떤 그 파워는 약하겠지만은
홀딩 구조가 있는 거죠. 사실 다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편한데, 이제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버리면은 참 골치 아픈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결국 이제 교합 조정에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물 때 그 편심을 이렇게 비껴 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뭉개지죠. 이러면 이제 내가 진짜 이게 다 하나 두 개로 나오니까는 이걸 뭘 어떻게 하지 하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했던 이미지네이션을 했던 것을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기준으로 자꾸 바라봐서 이게 이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식론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보이는 것은 배우기 쉽답니다. 안 보고, 안 보인 것들은 배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외워가지고 단어로 외워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안 되잖아요. 이미지네이션이 안 되면은 그건 외워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도 말씀하시던 어떤 분들은 체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프해서 막 회전하는 거 이걸 머릿속에서 그리면은 그게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 움직임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연습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좀 잘했던 것들이 아마 그런 이미지네이션, 인터뷰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꽤 나왔더라고요. 아사다마하고 마오하고 이제 김연아 이제 라이벌 구조를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일본 체조 선수들을 훈련한 방식이 그 이미지네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잘 이미지가 구성이 돼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안을 보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고 그게 계속 AI가 습득하듯이 AI 그 어떤 프로그램 습득하듯이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이거였구나. 이제 그 다음에 패턴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갈지 금방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이걸 안 닿게 하면은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안 닿게 하면은 환자가 금방 알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술이 아니고 매직이 아니고 코미디가 돼가지고 안 닿는데 환자한테는 뭐 계속 우기게 되고 괜찮다고 뭐 다시 하기 싫은 거죠. 네. 왜냐하면 언더는 다시 해야 하잖아요. 네. 언더바이트가 되면은 예. 언더바이트가 되면 다시 해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환자를 우겨보려고 하는데 결국 환자가 인정하나요? 안 닿는데 원장이 이 나쁜 어떤 생각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더 나쁜 원장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에 이제 낮으니까 이 뒤에 치아를 갈아요. 여기에 맞춰서. 그럼 닿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앞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갈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쪽은 언더가 되고 한쪽이 닿죠. 그러니까 반대쪽도 다 갈아요. 그러니까는 양쪽이 다 언더가 됐죠. 그러니까 전치가 이제 닿잖아요. 그러니까 전치는 무슨 못 갈더라고 대부분. 전치 프리매처가 계속 생기니까는 턱이 후방으로 움직이면서 전치는 막 전치 프리매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환자 그 미치려고 그래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턱이 뒤로 밀리니까 TMJ도 아프죠. 또 이제 자세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막 부항이라나요? 한국에서 그 중국도 부항이 있던데 그래서 그걸 막 온몸 다 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인상적인 게 1년 아니 인상적인 게 한 달 안에 5kg 빠져요. 그래서 정신 상태도 막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환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언더를 하셔도 이 트라이포디즘을 다 해야 돼요. 그 면적을 줄인 거죠. 예,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못 알아채게 조금 덜 씹히겠죠, 사실은. 그러지만은 환자가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채게 언더바이트를 만드는 게 기술이지. 이걸 진짜 언더 하시면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아주 복잡한 일들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복잡한데 또 예전에 그 한의사들이 TMD 치료를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프린트 놓고 이제 막 깨면은 거기는 이제 마이오블락이라서 그 실리콘 블록을 입에 넣으면은 이 교합이 깨지거든요. 그럼 뭐이 꽉꽉 씹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TMJ가 나아요. 거의 대부분이. 저도 이제 트윈블락 쓰고 어느 정도 되면은 환자들이 이 관절 아프던 환자 다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못 씹게 해놓으니까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합을 다 깨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제 교합을 못 맞추죠. 그래도 한의사들은 똑똑해요. 왜냐면은 어 치과 의사한테 가서 교정을 하라고 보내요. 또. 자기는 TMJ 치료를 했기 때문에 교합하고는 자기가 교합을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이 치과에 가서 교정하러 보내면은 치과에서는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들 욕만 하고 결국 이제 환자들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마이오블락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어떻게 그 한의사들이 배워가지고 만병통치약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약 같은 거, 뭐 이런 개념으로 TMD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논리가 교합이 깨지면 관절이 안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근데 관절이 안 아픈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위치에 치아의 최대 궤도 감압이 그러니까 올스케어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 레버가 생기면 이제 또 아파지죠. 레버 액션 때문에 관절이 눌린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임플란트 교합이니까 또 임플란트 교합으로 좀 더 얘기 들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치아의 센터 오브 로테이션은 그 퍼켓 쪽에 있죠. 굳이 경우는.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전부 다 크레스탈 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크레스탈 본이 먼저 놓고 오버로드 걸리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한번 녹으면은 계속 그 본 노스가 계속 에이피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운데 요건 이제 이키 크리스탈이고 우리가 서브 크리스탈로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은 암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멀어지니까 힘이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서브 크리스탈로 넣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죠. 이거 그래서 자꾸 유키 크리스탈보다는 서브가 낫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테크니컬하게 어려우니까 예, 원장 선생님들이 바로 접근이 안 돼서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왜 요거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면을 줄이면은 좀 힘이 좀 덜 가고 교환면이 많아지면은 레버 액션, 레버암이 커지니까 조금 더 불리한 상황으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좀 두꺼운 픽처를 써야 하는데 얇아질수록 그 칸틸레버링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가 오래 못 가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얇은 걸 많이 심어요. 사실은 5mm 이상 심지는 않잖아요. 그 대부분이. 근데 9치에서 5mm는 너무 작은 치아죠. 그러니까 이제 또 땡겨 심고 앞으로 쇼튼드 데탈지라고 해서 6번도 땡겨 심고 7번도 땡겨 심고 이제 자꾸 면적을 줄이려고만 달라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어, 잘 되지는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인치 근처에는 못 가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두께까지는 이렇게 아마 수복을 해줘야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앵글 어버트먼트를 쓰는 것은 어,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좋은 위치에 무조건 심어야 됩니다. 자꾸 앵글 쓰게 될수록 사실 그 커넥션 쪽에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오버로드가 많이 가해져요. 그래서 실패율이 높죠. 그러니까는 오래간 임플란트를 보면 거의 좋은 채 좋은 방향으로 심어놓은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심은 것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커넥션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커넥션,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스위칭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것, 플랫폼 스위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리한테 중요했어요.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프라임 팩터는 따져보시면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에 어느 정도 깊이 심을 거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교합 위주로 임플란트를 신입하시고 교합을 잘 맞추시면은 임플란트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좀 큰 거 쓰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서는 중요한데 이제 이걸 잘 맞추셔야죠, 사실은. 중요한데 이게 너무 간과되고 그 어떤 편의 위주, 그러니까는 시술의 편의성 위주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보초를 정확히 못 맞추니까 이래도 괜찮다. 환자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이제 그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환자가 모를 수가 없죠. 제 환자는 다 알던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걸 맞춰드리니까 다른 데로 안 가시던데요.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31년째 같은 그 동네에서 지금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 그 30년 전에 환자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분이 이제 사망하시고 이제 그또 다른 데 이사도 가고 했지만은 이사를 가셔도 오셔요.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으면은 계속 오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임플란트 옛날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뒤처리가 안 돼요. 다른 그 치과에서는. 저는 이제 임플란트 우리나라 1세대 정도로 생각하죠. 왜냐면 브레네막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제가 개업을 해서 브레네막부터 그 노벨 바이크였죠. 그것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임플란트들이 많죠. 뭐 찐머도 그렇고 찐머 전에 이제 파라곤도 있고 뭐 하여튼 꽤 많은 임플란트 심었는데 뒤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오시는데 임플란트 종류에 상관없이 좋은 위치에 좋은 방향으로 심어놓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합 정리가 잘 된 것들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 그때는 이제 와이드를 못 신겠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언더크루징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이제 개념을 잡아놓은 게 뭐냐면은 하악을 했을 때는 이제 상악 치안 놔두고 하악 이제 보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버칼라이즈드 오클루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거. 구치부 싱글 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브릿지라든지 내가 이제 어떤 서포터 부족하고 임플란트가 이제 작은 사이즈면은 생각해 보세요. C 컨택을 없애는 거야, C 컨택. A, B, C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이 홀딩을 없앨 수는 없어요. 홀딩을 없애면은 치아가 움직이죠. 그리고 하악골도 움직이고 해서 홀딩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하악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홀딩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버칼 쪽은 이그 홀딩 컨셉은 결국 그 대야반은 교환면이 잡혀야 되고 민간은 이제 사실은 넌 홀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낮게 해주면은 환자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링갈에 프리매치가 있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치아가 움직이잖아요. 홀딩이 안 걸리고 이 그
넌홀딩에 이제 프리미엄차 생기면은 그러면 결국 이가 시리고 뭐 그 미끌린다 하고 환자가 씹을 때 미끌려서 움직인 그 팩이 움직인다 하고 홀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맨디블 홀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스러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임플란트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 5번, 7번 브릿지 같은 것도 많이 했죠. 6번이 빠졌을 때.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하악 5번, 7번이 빠졌을 때 보컬라이즈 오픈을 했던 것들이 뭐 20년 넘어서 30년까지 이렇게 버티니까 환자들은 이제 그 이해를 못 하시고 그 원장이 실력이 좋아서 이제 뭐 이게 오래 썼으니까 와서 막 고맙다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저 생각이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서프트가 안 좋으니까 결국 뭘 하나 줄이고 싶어. 그러니까 테이블 줄였어. 근데 버칼은 테이블 못 줄여. 왜냐면은 이 홀딩 커습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링가를 줄이게 되면은 결국 시컨택 없앤 거잖아요. 넌홀딩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이제 오래 버티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그 김 원장이 좀 실력이 있어서 뭐 어떻게 막 그 잘 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어떤 잔머리를 잘 굴려서 이 그 교합면을 줄인 다음에 그다음 교합 하중을 이제 감소시키니까 결국에는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상악을 임플란트 하면 이제 단순하잖아요, 상악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홀딩을 못 줄이잖아요, 링갈 쪽은. 그러니까 버칼 줄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걸 링갈라이즈드 오클루전이라 하고 이걸 버칼라이즈드 오클루전이라 하는 거죠, 그냥.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링갈만 닿게 하거나 버칼만 닿게 하거나 이런 잔머리 굴린 거죠. 근데 원래 링갈라이즈드 오클루전은 어디서 많이 개발됐냐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동유럽인가 뭐 러시아인가 어떤 그쪽의 어떤 틀리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이게 건너간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인공치아가 이제 버카를 이제 안 닿게 하니까 링갈만 닿게 하니까 그 잘 안 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레이드 치아 그 인공치도 있었고 막 그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거 발렸어요. 근데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메카니컬하게 뭘 씻겠다고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결국 따져보시면은 원래는 덴처에서 이게 링가르 오클루전을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생각하시면 버카를 다 안 닿게 하면 링가르만 닿으면은 풀리밸런스 오클루전을 만들기 쉽잖아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링가라이즈 오클루전이 덴처의 교합으로 대용으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왜? 테크니컬하게 어려우니까. 풀리밸런스 오클루전을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법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고, 틀니가 이제 그 풀리밸런스가 안 되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환자한테 고통을 받을 거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버카를 쪽에 넌홀딩을 안 닿게 하니까 맞추기 쉬운 거죠. 그래서 위아래 단체를 했을 때는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요렇게 홀딩만 닿게 하고 이렇게 교화면을 줄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결국 위아래 틀니를 하거나 이 위아래 그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넌홀딩은 못 잡아요. 이 넌홀딩 포기하는데 상악과 하악 홀딩을 잡으면서 교화면을 줄이면은 오래 갑니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는 교화면을 줄일 수 있냐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못 줄이죠. 왜냐하면 대합치하고 오버짓이 이 인접체 시작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혀가 씹히거나 볼이 씹혀서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디 지방 세미나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세미나 받으러 오신 분 한 분이 저한테 할머니인데 8살 된 체력인데 혀가 씹혀가지고 혀가 아프대요. 씹힌다는 표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도 안 나가지고 대학병원 보내가지고 신경도 다 긁어내고 맨딜브라 너브 있잖아. 인피리얼 알베올 너브를 다 긁어내고 뭐 트라이제미날 유랄지아라 해서
뭐 태그레톨이나 이렇게 식량성, 그러니까 식량과 약도 먹이고 뭐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거기에 테이블 이렇게 이, 줄이거나 그 오버핏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혀가 와서 씹힌다고. 또 볼이 씹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합평면이 보면은 딱 물을 보면은 혀의 레터럴 보드하고 딱 교합평면에 맞게 돼 있어요. 한쪽이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교합평면이 한쪽이 처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혀가 씹히거나 뭐 볼이 쓸린다든지 혀가 쓸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많아서 그걸 맞춰보라니까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최근 얼마 한 10년 전에도 우리 동호받아 나간 친구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어 오버제도 한번 그리고 교화면 유치를 좀 조절해봐라. 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그 원장도 해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언더쿨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테이블 줄이거나 이런 것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따라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외형은 그대로 가고 오버핏이 좀 많아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버핏이 좀 많아진 거죠. 결국은 상하기 여기도 오버핏이 좀 많아진 거죠. 이쪽에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핏은 비슷하게 가고 오버핏을 좀만 더 주면은 너널딩 안 닿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환자는 기능, 제작 기능 유지가 되고, 조금 언더쿨이 되니까는, 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대합치 내려오잖아요. 요 대합치. 이거, 내려온치로 만들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환자한테 깎아서 하시거나 빼고 임플란트 같이 안 좋으면 하자고 설득을 하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말해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좀 템포라리 써보시다가 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대합치까지 하자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환자도 템포라리 해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좀 많이 됐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지 않으면은 이미지네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외워야 하잖아요. 뭐 버칼라이즈드 오클루전, 링걸라이즈드 오클루전, 뭐 테이블 어떻게 줄이냐. 이것도 좀 문제 있어요. 테이블 줄이는 것도. 인접치 테이블 넣고 내가 한 임플란트 좁으면은 환자 금방 알아요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에서 잘 보시면서 조합을 잘 맞추셔야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도표 이제 넷솔로지 보고 따라서 한 것 같아요. 넷솔로지에서 이 요런 비슷한 그 도표를 줘요. 그 아이디어만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거의 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앞에 그 브라운 컬러가 오버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는 크레스2는 좀 오버바이트가 깊어지고 이게 마일드 크레스트죠. 크레스1은 오버바이트가 한 2mm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결국은 이제 오버바이트가 정상적이면은 이 커스트 마지널 엣지 형식으로 이렇게 맞게 되죠. 예, 홀딩이. 그리고 바이트가 깊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턱이 뒤로 좀 밀리잖아요. 하악턱이. 그래서 커스트 마지널 엣지 커스트 포사로 이제 이 커스트 마지널 엣지 커스트 포사로 이제 이렇게 교합이 떨어지게 되고 이걸 아마 넷솔로지에서 정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지널 엣지로 이제 커스비 이제 끼어 들어가면은 플런저 커스비라 해서 푸드패킹이 생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넷솔로지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코케시안들은 크레스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추럴하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도 이렇게 질긴 걸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커스터 마지나 엣지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올스그네스 환자 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 반대쪽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쪽에 보초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커스트 풋사로 하고 이게는 커스트 만들어야지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은 이 커스비 사이사이로 치아 사이사이로 잘 빠져나가요. 마찬가지죠. 하악으로도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들은 커스비끼리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 보면은 커스비 이게 커스비끼리 걸려서 커스비 잘려나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커스비 더 뾰족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어쨌든 커스 간섭이 없는데 이쪽은 커스비 이제 간섭을 일으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로서는 안 좋은데 넷솔로지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컨택 중심이 치아 접촉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옳다고 믿고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턱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턱의 위치 생각을 못 하니까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지 않을까,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홀디커스 위치만 잡으면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교합이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크래시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다 커스 투 퍼사 관계로 상하 홀딩 커스를 이제 그 교합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게 이제 좀 클래스 2고 얘는 클래스 3로 만들어 봤어요. 3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 바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물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심한 클래스 2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중심이 최대 궤도 감압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타겟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산은 치아의 형태하고 치아의 크기예요. 이건 이제 아치 구조를 맞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악과 하악의 아치 크기의 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으면은 그렇게 뒤로 물러날 거고, 그렇죠? 하악이 크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치 디스크레판시를 생각하시면은 턱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치아가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하악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수로 떨어진다. 이런 경우수로 치아 접촉이 중심이 최대 궤도 감압이 치아 접촉이 발생된다 하는 게 맞는 논리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언더바이트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신데 보시면 브룩심 환자잖아요. 막 그러면 다 닿죠 센트릭은 막 네, 보시면 다 닿죠. 이센트릭도 막 이렇게 닿고 뭐 사이즈는 조금 줄였죠. 왜냐면 대합치가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이거 크라운을 안 하신대 죽어도. 그러니까 전 좋죠. 왜냐면 이게 임플란트 오래 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헤비바이트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상하 그 교환면을 줄여가지고 조금 줄였어요. 예. 뭐 2cm 닿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일치대 일치 관계 비슷하게 돼가지고 커스트 포사 관계죠. 커스트 마지널 일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가 다 잘렸죠. 턱이 약간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치아 마모, 그러니까 교두끼리 민갈도 다 교두가 다 망가졌잖아요. 교두끼리 막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래서 좀 까다로운 환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언더바이트 하면 금방 알죠 환자. 보시면은 완전히 그룹 펑션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뭐 그런 거죠. 뭐 홀딩 커습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홀딩 커습. 그 다음에 센트릭 컨셉이죠. 그러니까는 타겟 위치를 홀딩 커습이 드라킹 돼서 최대 교도 감압을 형성하면은 타겟 위치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맨디블 홀딩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아치 구조. 치아가 아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그 나르쿠젠이 생기잖아요. 그럼 치아 하나만 빠져 어떻게 되죠? 이게 빠진 쪽으로 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합 조직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치 구조를 형성하는 게 좋고 올 스퀘어를 만드는 게 중심이 교합 조정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거 이 정도만 본인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면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죠. 근데 이제 그 어, 원칙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뭐 계속 많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커스포사 홀딩 커스끼리 맞춘다는 거예요. 예. 간단히 홀딩 커스 인터락팅 구조를 맞춘다는 거죠. 전체는 사면 구조잖아요. 그 홀딩이 안 되죠. 홀딩 인터락팅 구조가 안 되니까 소고치하고 대고치만 맞추면 되고 교합 경면이 균일하게 맞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스피, 윌슨, 메비우스 커브라고 하는데 이건 좀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판과 핀 컨셉. 그러니까 결국 홀딩 컨셉이 그 교환면 테이블을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홀딩 컨셉이 교환면 테이블을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편심이는 중심이 홀딩 컨셉이 그 교환면에서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합 평면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교합 평면을 맞춰서 교합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악에 크라운을 하더라도 상악 교합 평면이 안 맞으면은 상악을 깎아야죠. 인프레션 뜰 때 상악을 먼저 깎아 놓는다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교합 평면 개념으로 가야죠. 왜냐면은 핀들이 동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따져보시면은 교합 평면이 안 맞으면은 먼저 닿는 데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중심이 교합 조정이 끝나면은 편심이는 거의 90% 이상이 해결되게끔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에서 그냥 높은 곳을 깎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높은 데는 깎으면 되는 거죠. 그러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가 뭐 이렇게 다른 뭐 원칙인 뭐 이런 게 원칙 아니면 이유 아니면 뭐 프린시플 뭐 이런 것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코스퍼스 맞추고 교합 공면만 좀 잘 맞춰주고 뭐 제가 봐서 교합 공면이 이제 데코포크가 되면은 중심이는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편심으로 갈 때는 전부 다 이게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합 평면이 이제 균일한 형식으로 중심을 맞춰 놓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편심이 교합 조정 거의 필요 없을 정도 한 90% 이상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높은 곳을 깎으면은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커스포사만 맞추시면은 환자들이 압니다. 아 이거 좀 잘 맞구나, 좀 잘 씹히구나 이렇게 알아요. 선생님들이 일을 못하는데 환자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기가 씹어보잖아요. 하다못해 다리 수술했어요. 관절 수술이나. 그러고 보면 알잖아요. 수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우리는 15분 알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진짜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100% 잘한단 말을 못 하잖아요. 누구나 뭐 약점도 있고 좀 한계도 치료의 한계도 존재하니까. 그러니까는 환자들이 이제 식사하자거나 또 이제 좀 친하신 그 가족들 아니면은 그 친구들 뭐 이렇게 선배들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하면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커스포스를 맞춘다든지 교합부분을 맞춘다든지 높은 곳을 깎아주면은 환자들이 거의 다 알더라고. 같이 싸면은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안 좋은 건 이제 안 씹힌다고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미안하다고 다시 해주고 뭐 아니면은 이제 왜 안 맞는지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는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막 부정기압 있으면 교인치료 해야 하잖아요. 그럼 교인치료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합리적으로 환자한테 이해가 되게끔 다가갔을 때는
환자가 치료를 동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조금 잘 이해하시고 중심의 교합 조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제가 아는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 기회에 또 교합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책도 출간되고 하니까 좀 강의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편심의 교합 조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